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전 세계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상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봤는데요. 그 녹색기술센터였다가 이름이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녹색기술의 싱크탱크이자 액션탱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싱크탱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책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러한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생각과 행동을 함께하는 실제로 행동하는 연구소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적합한 녹색기술, 기후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전략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관명에서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많은 분께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실험실, 흰 가운이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녹색기술, 기후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에 필요한 R&D 전략을 제안하고 국제협력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실행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기술 분야의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나아가 액션탱크의 역할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그 연구소라고 해서 정말 실험실, 흰 가운이 생각이 났는데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정책과 또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녹색기술연구소의 역할은 뭘까요? 네, 저희 연구소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기술 전문가, 즉 컨설턴트와 데이터 정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로 컨설턴트를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이 A라는 기술이 이산화탄소 감축, 지구 온도 저감, 산업체, 환경, 사회, 투명 경영, 요새 말하는 ESG에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진단을 하고요. 나아가 이 기술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활용하면 좋을지는 물론이고 기금 확보 방안 등도 함께 고민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확산하는 전문 컨설턴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정보 전문가입니다. 녹색기술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데이터를 단순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여 궁극적으로 가치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KDI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식의 전망치를 내서 실제 국가 기업들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국가기후기술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고 곧 탄소 중립 전략 지도도 완성되는 만큼 데이터 전문가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근 다양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어서 녹색기술연구소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소장님께서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노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전지구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하나 또는 어느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협력, 국제공조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합니다. 대한민국도 그 소임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GCF 사무소 유치 및 공유금 제공, CTCN 동아시아 사무소 유치 및 공유금 제공, GGGI 유치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서도 선도적 소임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이런 다양한 국제적 기반의 효율성과 대한민국의 기여도를 올리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여의 성격의 국제협력 틀에서 고도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연구소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해외 감축분 확보 방안을 고려한 개도국 지원 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상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에는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후변화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올해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에서는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기후변화 완화 실패와 기후변화 적응 실패를 각각 1,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위협이 기후변화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적응에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일종의 뉴노멀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인 것이죠. 마치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강도를 줄이고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응을 위해서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후 적응 기술 확보도 매우 중요한 한 축일 것이고요.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한 회복력 강화, 건강 및 식량 생산 등 인류에게 미치는 문제 대응을 위한 피해 저감 기술이 주요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해외에서도 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방향을 보시면 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미중이 패권을 놓고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두 나라가 유일하게 협력하고 대립이 아닌 이 관계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유럽이 앞서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이라는로 불리는데요. COP 21차 회의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국의 참여가 파리 협정이 맺어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인 이른바 신기후 체제가 등장한 것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2021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앞에서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다라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전지구적인 문제이기에 협력이라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정치, 경제 등 이해관계를 버리고 기후변화에서만큼은 손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외 여러 나라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은 과거의 기부, 도네이션으로부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까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여 관점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금, 둘째, 기술, 마지막으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수요 발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재원기구인 GCF를 제일 처음 한국에 유치하고 있고 기술 역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45대 기후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여 대상의 수요처 발굴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우리 녹색기술연구소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과 적극적인 협력 채널을 10년 전부터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 GGGI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윈윈인데요. 포인트는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 나아가
상대국 기술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또는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국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전략 연구를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최일선에서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기관이 있다는 게 어쩐지 조금은 좀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엽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